인스타 브레인 몰입을 빼앗긴 시대의 독특한 뇌 사용법이라. 집중력을 빼앗긴 시대의 독특한 뇌 사용법이다. 똑똑한 뇌. 우리 뇌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잘 할 수 없고, 만약 잘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과 기억력의 관계. 최근 몇 년 동안에 자신이 점점 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는가?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나 역시 그저 영화만을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영화 내용을 쫓아가면서 동시에 메일을 보거나 혹은 그저 인터넷 서핑을 하려고 종종 휴대전화를 집어들고는 한다. 디지털 생활 방식이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멀티태스킹이다. 멀티태스킹.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사고 과정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 후에 얼마나 멀티태스킹을 잘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300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공부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일련의 절차들을 암기해야 하는 실험에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능력, 즉 멀티태스킹 능력은 훨씬 뛰어날 거라고 추론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자신들이 잘한다고 과시하는 멀티태스킹에서조차 능력이 떨어졌다. 멀티태스킹 대가. 뇌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과정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대역 폭에서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집중력이다. 우리는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믿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 사이를 뛰어다니고만 있는 것이다. 이메일을 쓰면서 강의를 들을 때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일 사이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10여 초 만에 대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문제는 내가 여전히 조금 전까지 하고 있던 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메일로 초점을 옮겨도 뇌는 여전히 대역폭의 일부를 강의에 남겨두고 있다. 이메일에서 강의로 초점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뇌는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전환기가 있는데 넘어간 다음에 작업으로 주의력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 하던 일에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를 주의 잔류물이라고 한다. 주의 잔류물이라고 한다.
음, 나무 주의 잘명을 이라고 한다. 고추나무의 동산을 거닐면서 책을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포도 등굴이 줄줄줄줄 있군요. 그늘도 있고 해도 있고. 아이라 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숲을 거닐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태스킹이라는 거죠. 멀티태스킹,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멀티태스커라고 불리는 소수 집단이다. 인류의 1% 혹은 확률적으로 한 자릿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즉 대다수 사람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참 특수한 머리, 특수한 존재는 다양한 것을 특히 참 똑똑하신 그 목회자 한 분은 그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막 한 5개 정도를 같이 동시에 틀어놓고 듣는다고 하더만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 왜 도파민이 분비가 될까? 분비가 될까? 동시에 여러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과제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을 때 뇌는 그다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내가 모든 공을 못 치고만은 형편없는 저글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뇌는 멀티태스킹을 못하게 우리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에 멀티태스킹을 할 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우리는 이것저것으로 주의를 분산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주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주변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주의를 흩뜨리는 아주 작은, 그래도 위험이 될지 모르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안 됐다. 화재 경보 원칙을 다시 떠올려보자. 분산된 초점과 눈앞에 튀어나오는 모든 것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인류의 절반이 채 10세도 못 채우고 사망하던 시기에 생사를 가르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뇌는 여기에 맞춰서 진화했고 그 결과 멀티태스킹을 수행하고 집중력을 쉽게 헛들이면서 도파민을 분비하여 우리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이런 마음에 드는 얘기이기는 하나 다른 무언가를 대가로 치러야만 한다. 다른 무언가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왕꼬들배기가 많네. 뭐야? 양나무가 도축나무인가? 도축나무 같네. 이게 도축나무구나. 도축나무 맞나? 잘 모르겠네.
산이. 자, 이렇게 멀티태스킹과 작업 기억의 관계. 멀티태스킹은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일을 머릿속에 정확히 간직하는 정신적인 작업대기인 작업 기억도 마찬가지로 약화된다. 메모지에 써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한다고 치자. 메모지를 보고 숫자를 외워서 번호를 누른다. 이때 숫자는 당신의 작업 기억에 남게 된다. 집중력이 심각하게 제한적인 것처럼 작업 기억도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6, 7개의 숫자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이만큼의 숫자도 기억하지 못하며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거나 이메일 주소를 제대로 적기 위해 여러 번 살펴봐야 할 때마다 상당히 짜증이 난다. 10대 150명에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일련의 문장을 보여주고 다시 문장을 완성하게 했다. 실험 대상 중에 일부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이들이었다. 그 결과 몇몇 전 아침에 나는 치즈 샌드위치를 먹었다와 같은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나는 신발끈 한 접시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해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군요. 그렇지.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 횡설수설했다. 실험에서 주어진 과제는 누가 정답을 맞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문장이 단 2초 동안 표시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외워야 했다. 게다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야 하는 다른 정보들도 함께 나왔다. 답을 맞히려면 작업 기억이 좋아야만 했다. 이렇게 작업 기억이 좋아야만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멀티태스킹을 한 사람의 정답률이 더 낮았으며 이들의 작업 기억은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졌다. 특히 문장 바로 옆에 나타나는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정보를 필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멀티태스킹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전두엽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 전두엽의 주요 임무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두엽이 더욱 고전했다는 사실은 한 손으로도 의자를 들 수 있는 힘이 센 사람과 그 정도로 힘이 세지 않아서 두 손을 다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될 것 같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전두엽이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두엽이 가진 노력을 기울여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더 나빴다. 그렇지. 이 사람이란 집중이란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아유, 좋은 날씨입니다. 딸 집에 놀러 왔다가 쉬러 왔다가 한번 아침에 산책을 해봅니다. 건강하세요. 고들빼기가 많네. 고들. 휴대전화는 심지어 무음 상태일 때도 해방을 놓는다.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때 집중력과 작업 기억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어쩌면은 이제 컴퓨터를 끄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휴대전화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는 멈출 수가 없다.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를 했는데 실험실 바깥에 휴대전화를 둔 학생들이 무음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은 학생들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피실험자들은 휴대전화가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명백했다. 피실험자들은 그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가 분산되었다. 여러 실험실에서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 중에 한 연구는 800명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살펴봤는데 다른 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사람들이 무음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 보고서의 제목, 두뇌 유출, 자기 스마트폰의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사고를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할 몫을 혼자서 다 해버리려 하니까 되는 것 같지만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겠네요. 일본의 연구자들 역시 유사한 결론을 내놨다. 이들은 한 그룹의 피실험자에게 디스플레이에서 숨겨진 글자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하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냈다. 절반은 디스플레이 옆에 자신의 것이 아닌 휴대전화를 놓아두었고 이를 집어들어서는 안 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책상 위에 작은 노트를 올려놓았다. 그건 어땠을까? 노트를 올려놓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장 잘 풀어냈다. 휴대전화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실험자의 집중력을 빼앗았다. 사람이 뭔가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집중력이 또 분산될 수가 있네요. 여기는 대단한 풀들이 특히 왕고들 빼기가 참 많네. 시간 나면 이런 걸로 약초 삼으면 참 좋겠구만. 우리 뇌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뇌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더라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대역폭을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뇌에 알려주는데 휴대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번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니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언가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어쩌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전화를 앞에 두었다고 하자. 어쩌면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뒤집어 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있는 동안에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전화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한다. 매일같이 뭔가가 우리 뇌에 수백 번의 자잘한 도파민 주사를 놓고 뇌는 이를 무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다. 사실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데 왜냐하면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게 무엇인지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도파민을 똥나무인가? 이렇게 야산을 개발하면서 깎은 잔디에서 새로 새순이 나오는데 새순에서 아주 깨끗한 왕꽃을 빼기가 엄청나게 나오네요. 왕꽃을 저쪽으로 가면은 큰 길이 나와버리니까 저쪽으로 가볼까? 불 속에서 자,
이렇게 내가 휴대전화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에 다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감소한다. 그다지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미국 연구자들이 진행한 실험과 유사하게 피실험자에게 까다로운 집중력을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때 절반에게는 실험 진행자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물론 피실험자는 휴대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이후에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더 많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3배나 많이 틀렸다. 피실험자들이 평범한 워드 문서를 컴퓨터로 읽은 다음에 특정 단어들의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다른 문서를 읽는 실험에서도 위와 똑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문서를 읽은 피실험자에게 문서의 내용을 질문했을 때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문서의 내용을 더 기억하지 못했다. 클릭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클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매번 결정해야 했고 이런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해서 집중력과 작업 기억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지 않으려고 정신적인 대역폭을 썼듯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링크를 클릭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건데,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이다. 집중력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거센 정보의 범람이 오히려 집중력 훈련을 시켜주고 디지털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가 분산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적응하고 잘 이겨내지 않겠나 생각할지 모르겠다. 근육이 규칙적인 달리기나 역기 운동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져서 강한 힘을 견디게 해주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대부분 정반대로 기능한다는 데 있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집중력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더더욱 주의가 산만해진다. 너는 계속 산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네요. 깻잎과 아휴. 그렇게 산만해지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디지털의 집중적인 방해 요소들은 우리를 그 방해 요소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모른다. 나 역시 책 읽을 때에 책에만 집중하기가 전보다 훨씬 어렵다. 이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아예 다른 방에 둔다. 그런데도 여전히 1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책에 빠져드는 것은 힘들다. 좀 더 집중이 필요한 페이지나 나오면 나는 휴대전화에 손을 뻗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마치 더는 예전처럼 집중할 수 없다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 주의 산만이 기본 특질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주의를 흩뜨릴 만한 거리가 없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리려고 한다. 집중력은 오늘날 사회에서 희소제가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주의 집중 시간이 12초에서 8초로 금붕어보다도 짧게 줄었을 거라는 떠도는 이야기는 맹색한데 거짓이다. 어떻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만 집중력이 사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것이다. 그래도 참 그렇게 많은 벌들이 죽었는데도 구석구석에 벌들이 생동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 마리 한 마리 보이네요. 폐는 기보다도 강하다. 폐는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이는 공간이 있다. 바로 교실과 강의실이다. 말하자면 집중력과 작업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 형성 능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다. 우리는 옆에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있을 때에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나 들을 것을 지시했다. 한 그룹은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그룹은 그러지 않았다. 컴퓨터를 가진 그룹이 강의 도중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니 이들은 강의와 관련된 정보가 담긴 인터넷 페이지를 서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메일과 페이스북도 둘러봤다. 강의가 끝난 직후에 컴퓨터를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도 강의 내용을 더 기억하지 못했다. 학생 구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두 그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룹이 더 많은 내용을 학습했다. 그렇다면 강의 도중에 페이스북만 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확실히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SNS를 서핑할 가능성을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컴퓨터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연구자 몇몇 학생에게 테드 강연을 듣는 동안에 일부에게는 종이와 패드로 내용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이에 적은 사람들이 강연 내용을 더 잘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한 것은 아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했다. 연구 결과는 펜은 키보다도 강하다. 노트북은 보다 손으로 필기하는 것이 이점이라는 명확한 제목에 잘 요약되어 있다. 정확한 이유를 대기는 어렵지만 연구자는 키보드로 입력한 사람들은 들리는 단어를 그냥 받아 적는 데 그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론했다. 그런데 펜으로 필기할 경우에는 대부분 키보드처럼 빠르게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우선순위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손으로 적을 때는 정보를 처리해야만 하고 따라서 그 정보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휴대전화를 그저 옆에 두기만 했는데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이다. 강연을 듣는 동안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피실험자는 처음 10에서 15분 동안은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들만큼 내용을 이해했다. 그러나 곧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졌다. 15분 동안은 집중해서 듣다가 그 뒤부터 집중력이 사그러지는 이유는 휴대전화가 주의를 흩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네요.